안녕하세요. 자, 사회시간입니다. 오늘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교과서 134쪽에서 136쪽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의식주 및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실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볼 거예요. 또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가 개인 그리고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자, 교과서 134쪽 그림을 볼까요?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 갈비탕 같아요. 그죠? 갈비탕이죠. 갈비탕 맛있는데. 자, 아무튼 자, 음식점의 벽에 붙어있는 원산지 표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가지 재료를 삼겹살에 쓰인 돼지고기는 칠레산, 갈비탕의 소고기는 오스트레일리아, 또 닭볶음탕의 닭은 브라질, 고등어는 노르웨이, 고춧가루는 중국산. 야, 진짜 다양한 재료들을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을 해왔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료는 수입산을 쓰기도 합니다. 참 재밌죠?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는 우리의 생활 모습을 많이 바꿨어요. 먼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옷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한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옷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현대생활에 적합한 서양식 옷을 주로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생활, 그러니까 옷 생활이 편한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종류의 옷을 입고 물론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전통 의상을 입기도 하면서 생활을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슷비슷한 종류의 옷들을 즐겨 입습니다. 이것이 경제교류가 우리의 의생활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식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초밥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그런데 그럼 초밥 먹기 위해서 일본에 갈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든지 햄버거 또는 피자,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라고 해서 미국, 이탈리아, 또 중국 음식 좋아한다고 해서 중국 이렇게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 음식을 먹기 위해서 꼭 식당에 가야만 하나요? 그건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 요리법을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또 요리법을 보면서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서 쿡방이라고 하는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크리에이터들도 있어서 직접 영상을 보면서 손쉽게 따라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 역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 교류로 다른 나라의 식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우리 식생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주거생활입니다. 주생활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보일러 같은 거요.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 집의 구조나 가구, 설비 등이 각 나라 간에 서로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가생활 역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로 인해 다양해졌습니다. 영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나라의 영화를 우리나라의 극장에서 관람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가는 것도 좀 꺼려지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등의 컨텐츠를 이렇게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관람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다른 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등 개인의 경제 활동의 범위 또한 넓어졌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의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 교류는 우리의 소비 생활도 많이 바꿨어요. 전 세계에서 값싸고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늘었고요. 손쉽게 집 앞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다른 나라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해외 상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기업은 또한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환경 문제가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가 간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기술 교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 9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일명 백스코라고 합니다. 이 백스코를 알리는 뉴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첫 소식입니다. 백스코에서는 전 세계 환경에너지 신기술을 교류하는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300개가 넘는 업체가 참가하고 전문 세미나도 열려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3회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엔텍 2019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로 5개국 321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800여 개의 부스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쪽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BIPB라고 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시회는 여러 전문 교육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의 환경에너지 산업을 이끌 학생들에게도 관심사입니다. 학생으로서 단순한 관심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몰랐고 여러 방면으로, 여러 관점으로 환경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께 그런 사용 분야라던가 어떻게 태양광 발전이 건축되고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깊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시회는 환경 현황과 연계해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가스산업, 전력발전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환경에너지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가 열려 구직자들의 정보 소통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체험 활동을 포함한 여러 교육도 진행됩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과 환경교육 한마당이 펼쳐져 어린이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시승할 수 있는 시승장도 마련돼 국제교류전에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교류전인 만큼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가 열리는 등 국내 기관의 판로 개척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세미나를 통해 최근 환경에너지 산업의 이슈와 전망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HC 뉴스 박인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인도 생산 공장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인도에 이렇게 자동차 공장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자동차인데요.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공장을 세워서 그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고 또 제조 비용과 운반 비용, 이런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의 높은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처럼 자동차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기도 하고요. 반대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경제교류가 국가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에 필요한 노동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원, 자본 등을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만큼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무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죠. 무역이 우리 경제생활에 미친 영향은 전 세계인의 생활 모습을 비슷하게 바꿔놨어요. 뭐 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비슷비슷하게 바꿔놨죠. 개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고요. 세계의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노동력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비용을 줄이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에는 다른 나라와 경제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우리 생활의 변화를 알아봤다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교류,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7쪽에서 139쪽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